2부입니다. 추가! 일일이 대댓글을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추가합니다. 우리나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교내 체벌이 허용됐었죠? 저는 그때도 지금이랑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폭력은 무조건 반대였다고요. 나는 착하니까.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도 지금과 똑같은 반응이었죠. 어쩜 이리도 똑같은지 몸에 소름이 돋네요. 극혐이야.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맞는 거지. 잘못을 안 하면 왜 맞냐? 선생이 학생 가르치는데 학생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 그런 건가? 이외 기타 등등등 지금과 완전히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당신네들처럼 피해자를 옹호하기는커녕 다들 개멍청하게, 아니 뭐야?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 정말 하나같이 가해자 편에 서서 저런 소리를 해댔어요. 딱 지금처럼 말이죠. 아니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뭐 소시오패스들만 모여있나? 남이 아니라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들 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규범이요? 아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나요? 규범은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정신적 피해는 달라요. 이건 평생 갑니다. 그런 만큼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거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글까지 썼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옹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굽힐 생각은 없습니다. 예전에 교내 체벌을 반대했을 때처럼 말이죠. 드디어 버스 기사님이 등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의 버스 기사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다시 설명 좀 드리자면 일요일 오후였고요. 밤은 아니나 살짝 늦은 시간대였었고 버스에 빈자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앞문 쪽에 줄을 서서 승차하는 승객분들이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뒤로 올라탔다. 버스를 놓칠까봐. 이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거기 한 1분 서 있었는데 아무튼 굳이 뒤로, 거기다 다른 승객분이 하차를 하는 그 와중에 뒷문으로 승차를 했고, 그 모습을 본 제가 거기 그 뒷문으로 승차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뿐이에요. 고함은 무슨 고함이야. 일단 누구나 다들 아시다시피 앞문이 승차문이고, 비록 저희 회사엔 뒷문으로 승차하지 마세요 라는 스티커가 없지만 타 회사의 경우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는 곳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죠. 안전. 그렇죠. 아무튼 제 말에 이 여성분이 왜요? 라는 대답을 했고 저를 노려보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울로 눈이 마주치고 한숨을 쉬고 뭐 욕을 했다니 어쨌다느니 허허, 이거는 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군요. 나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구만. 아무튼 몇 분이 더 지난 후 이 여성분이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아저씨 나랑 얘기 좀 해요 이러면서 운전석 쪽까지 다가왔고 거의 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만류를 하면서 자리로 돌아가세요 라고 권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계속 옆에서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시면 운행 중에 방해만 됩니다. 그러니 불편 불만 사항이 있다면 민원을 넣으시면 돼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차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말 차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협박으로 들렸다 하니까 이건 뭐 저도 어쩔 도리가 없군요. 그러다 잠시 후 근처에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본문 글에 나왔던 것처럼 이 여자분을 좀 다그치셨고 결국엔 이 두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그랬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더군요. 싸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움을 말릴 요량으로 그 어르신에게
제 잘못이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아니 근데 이게 참 뒷문으로 승차하지 마세요 이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빴나 싶군요. 참. 아무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이 두 사람도 좀 사그라드나 싶었는데 이 여성분이 하차를 하려는지 부저를 눌렀고 거의 동시에 이 어르신이 이 여성분께 뭐 왜 째려봐 이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당시 운전 중이라 이 싸움이 소강된 이후 둘 사이에 어떤 그런 정확한 상황은 몰라요. 어떤 신경전이 오갔는지 뭐 째려봤다든지 이런 건 모릅니다. 아무튼 이 여성분은 정차가 되기 전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버스에서 내린 후엔 밖에서 그 어르신에게 자기를 보라며 욕설을 하면서 이런 신발 미친 영감아 날 봐! 이러면서 몇 초 동안 손가락을 세우는 욕까지 했습니다. 빠큐를 날렸다 이거죠. 이후 그 어르신은 보소 기사 양반 문 좀 열어보소 이런 요청을 해오셨고 출발 직전 다시 문을 열어드리니까 그 길로 전연차고 내가 잡아 죽인다 라며 쫓아갔는데 그 이후 어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 이렇듯 글을 쓰는 걸 보니까 뭐 잡히진 않았나 본데요. 아무튼 다른 승객 몇몇 분들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저는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이 마무리되긴 했는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 말 그 한마디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다 하니까 저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긴 드리겠는데 그런데 당신도 꼭 아셔야 하는 게요.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승객이 엄청 많고 그로 인해 앞문으로 승차하기에 정말 많은 무리가 따른다라면 그땐 어쩔 수 없이 뒷문 승차를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앞문으로 승차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뒷문 열리는 거 그걸 몰라서 앞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그렇게 다 줄 서가지고 기다리며 차례대로 승차하고 승차 후엔 본인들 자리 찾아가는 건데 당신은 당신 혼자만 편하자고 뒷문으로 올라타고 아이고 이거는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상으로도 안 좋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보배를 눈팅만 하고 살았는데 이 일 때문에 이렇게 가입까지 하게 됐군요. 욕. 댓글 1번. 이야 이거 기사님이 버스 인증까지 하고 글 올리니까 바로 본문 지우고 귀신처럼 튀어버렸네. 끌끌끌. 그런데 이를 어째? 이미 박제가 되어버렸구만. 그렇구만. 2번. 꼴통에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곤 하지만 이런 핵꼴통은 왜 이렇게 얄밉고 한 대 때리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 할아버지가 꼭 잡았어야 했는데 아쉽다. 아니 근데 진짜 잡혔으면 그땐 어떻게 됐을까? 3번 미친 거 아니요? 꿀꿀꿀 손가락 욕하고 튄 거 싫어하냐?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핵 미친 똘개인데 아니 고함도 폭력이라며 빽거리던 년이 손가락 욕은 뭐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 건가? 4번 원모치킴입니다. 참고로 이건 펑복입니다. 펑 터졌다가 복구를 했다 이거죠.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남겨요. 저 아니니까 욕하지 말라고. 농담이고 이걸 복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발 좀 미친 짓 좀 하지 말라고. 여긴 부배입니다. 부배. 제발 글 올리기 전에 자기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해보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봐봐. 결국 이렇게 박제가 된다니까. 사회의 룰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미친 짓은 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 아시겠죠? 5번. 전에 버스회사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시절 딱 그때가 생각나는 글이군요. 당시 완전 황당한 민원 중 하나가 그러니까 중간 버스 정류장 기점이나 종점 아닙니다. 그런 정류장 버스가 평소 오던 시간보다 1분 먼저 지나가는 바람에 자기가 버스를 놓쳤다며 전화해서 쌍욕을 하더라고. 6번 뭐지 이 여자? 아이씨 이거 왠지 매력 있는데. 대댓글 제가 얼굴 사진 보내드릴까요?
보고 나면 절대 그 소리 못할 텐데. 깔깔깔깔. 뭐 신상이 틀렸나 봅니다. 7번. 행여나 결혼해서 애 낳으면 맘카페 같은데 가입해가지고 막 소비자 갑질에 막 선동질에 오지게 할 것 같아. 불보다 뻔해. 아이고. 이야, 야, 야,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네. 잡혔어야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그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문화 시민답게 삽시다. 저러면 안 돼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엘리베이터 사람들 내리고 나서 타야 되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고, 또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내리기 전에 막 비켜 비켜 이러면서 막 들어가는 사람들. 아유, 왜 그럴까? 아유. 감사합니다.